이번 CES에서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은 물론 지상을 넘어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동은 물론 차 안에서 쇼핑이나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자동차가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는지, 이 새로운 자동차의 상용화 시기는 언제쯤일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정윤 기자, 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전시 장소가 현대차 부스였다고요? 예, 아주 기분이 좋은 얘기죠. 네. 줄이 한 800m까지 늘어서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네. 사실은 괜히 히트였다, 네. 인기 폭발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가 이번에 공개한 실물 크기의 하늘을 나는 비행체, 즉 PAV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PAV의 컨셉 모델 SA1은요, 현대차가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런 이제 디바이스인데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최대 5명까지 태울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이 개인용 비행체인 PAV에다가 맞춤형 자율주행차인 PBV 등 이런 모빌리티들과 이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올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이런 환승 거점인 허브,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이 어떤 구상을 이번 CES에서 공개를 해서 이제 화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네. The evolution of mobility is about creating quality time to enrich people's lives. We want to shape a future where cities are vitalized with the help of our mobility solutions. We want to bring joy in people's lives by connecting people in meaningful ways and liberating them from limitations. CES 2020 is only the beginning. Please stay tuned as we continue our legacy of progress for humanity. 그러면 미래의 이동 수단은 자동차로 한정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럼 우리 일상을 지금 보면요, 보통 마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또 다시 타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지상에 있는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 수단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PAV 같은 경우는 도심 상공 위를 다니는 거니까 네. 이제는 지상에 있는 이동 수단, 그다음에 도심 항공 위의 이동 수단, 이 투 트랙으로 나중에는 이 모빌리티, 즉 이동 수단이 바뀌는 시대가 온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교통량이 분산되니까 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이런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교통 시스템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발표를 할 때 그 화면 뒤에 이런 미래형 모빌리티의 모습들이 물론 조감독이긴 합니다만 나타났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둥근 건물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환승 거점, 좀 허브입니다. 이 지금 허브에, 둥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예. 이 허브에 이제 개인용 비행체인 PAV가 도착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상에는 PBV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널찍한 이런 이제 어떤 박스형 모양이 좀 보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는 이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날아다니는 이 모빌리티인 PAV와 지상에서 다니는 이 PBV라는 이 모빌리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하나의 좀 거점이 만들어지게 된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현대차가 구상하는 미래형 모빌리티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 기자 설명을 지금 듣다 보니까 영화 제5원소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미래에는 차 안에서 진료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형 모빌리티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PAV, PBV. 여기서 네. 말씀드린 PBV가 바로 이런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그런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텐데요. 현대차가 이번에 공개한 PBV는 길이가 한 4에서 6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박스형 차체입니다. 네. 이 차체 안에 식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카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병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PBV 하나가 일종의 움직이는 병원, 움직이는 카페, 움직이는 식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서 뭔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자기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이 모빌리티의 어떤 개념이 확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 기자, 이번 전시회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 네. 8년쯤 뒤에는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부는 사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현대차에서 미래형 자동차 이 어떤 비전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2025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PAV나 PBV 같은 이런 미래형 어떤 모빌리티 시스템, 이거를 이제 현대차에서는 UAM이라고 합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솔루션을 실용화하는 계획을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AV나 PBB 같은 이런 개발을 위한 인증 또 운영을 위한 관제 시스템 같은 이런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2028년까지 PAV를 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에서 좀 이 PAV 부분, 이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신재원 부사장인데 신재원 네. 부사장이 CES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8년에 상용화되면 2030년쯤에 가서 규제가 좀 만들어질 거고 이거를 위한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2035년쯤 가면 여러 가지 규제 문제들이 해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자들, 이제 소비자들이 이 PAV나 PBV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네. 앞으로 10에서 15년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 이게 현실화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AM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관련 단체가 전혀 없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UAM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기반에 대한 거, 또 시범 운행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현대차와 우버의 개인용 비행체 예.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환승 거점 이런 신기술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해당 분야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앞서 현대차관계자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대략 2030년도가 넘어가면 일단은 현실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30년에 봐서 사실은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또 기대도 굉장히 큰 게 사실인데요. 포르쉐 컨설팅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2035년에 이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상용화되고 수요가 15,000여 대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 그렇군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UAM 시장이 1조 5천억 달러니까 우리 돈 1,70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 인텔은 한 걸음 더 나가서 2050년에는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8,100억 원대, 100조 대까지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100조라고 하면요. 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 조금 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16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네. 임 기자, 네. CES는 원래 가전 전시회로 그렇죠. 출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자동차 전시회, 모터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CES가 시작된 게 1967년이니까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네. 반백년 동안은 사실 거의 계속 가전 전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가 네. 불과 한 5년 전, 그러니까 2015년, 16년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네. 자동차 얘기가 굉장히 좀 커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벤츠 같은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 CEO들이 잇따라서 CES 무대에 올라서 기조연설들을 했고요. 이때부터 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자동차 어떤 신기술,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 이런 기술들이 CES 현장에서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CES가 마치 이제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는 이런 별명을 들 정도로 이 네. 가전과 자동차가 접목된 이런 어떤 전시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반백년이 넘어선 CES의 모습이 일단은 가전에서 시작을 했지만 가전에다가 자동차, IoT, 인공지능, 5G까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까지 포함된 IT 종합 전시회로 좀 또 확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